이번 시간에는 창업 지원 사업별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 지원 사업별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창업 지원 사업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면 창업 기업들이 로컬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스타트업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러면서 목표 시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구조를 우리는 스케일업을 한 스타트업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들이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스케일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이 될 때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데카콘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창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로컬 시장 내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장인 스타트업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구조들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업을 비롯한 건설업, 그 외에 제조업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의 창업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수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내의 창업시장 자체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만큼의 기회를 확인하고 접근하고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창업의 형태들 혹은 생존율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럽 국가 혹은 미국 이런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시장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생존율과 우리의 생존율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지표들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내수 시장을 먼저 목표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생존율 자체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현황에서 1년차의 생존율은 62% 정도에 불과하고요. 3년차는 38.8%, 5년차는 27.3%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국가들의 비교를 했을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가시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이 왜 실패를 하게 되고 생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는 자료에 살펴보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요인들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지표는 시장이 원치 않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스타트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금 부족의 문제, 그리고 팀원 구성의 문제, 그리고 경쟁의 뒤적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까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봤을 때 스타트업의 성공의 요소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몇 가지의 키워드를 확보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갈 수 있느냐, 혹은 1년 차를 버티지 못하고 실패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템에 대한 접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은 분명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이슈, 그리고 팀에 대한 이슈, 혹은 우리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같은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사들보다 우리가 어떤 우위점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 이유 중에 두 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 부족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 아이템이 실제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필드 테스트도 필요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 제품들을 좀 더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한 자금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금원들을 고민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품과 혹은 서비스로 매출을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자금을 우리 회사로 가지고 와서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성장 곡선을 살펴보면 총 3가지의 단계에서 자금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떠한 기술을 반영하고 어떠한 기능들을 탑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금 이슈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발생하는 자금의 이슈는 시제품이 개발되고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텐데, 그때 보완을 하거나 혹은 양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 이 제품들이 고객들의 만족도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 우리는 또다시 자금의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산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또다시 자금의 이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들을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모두 경험을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시장에 진출하고 시장에서 매력적인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를 하기 전에 우리는 꽤 다양한 자금의 이슈 구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번 이상의 자금의 이슈들을 만난다고 해서 실제로 이 각 구간의 자금의 이슈 구간에 어떤 용어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개발 자금이 부족한 시기를 우리는 악마의 강이라고 지칭하고요. 그리고 시제품 개발이 완성이 되고 제품화가 되기 직전 단계에서의 자금이 또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의 계곡의 구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양산되고 마케팅이 진행되는 시간에 우리가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혹은 마케팅 자금들이 굉장히 대거 투입되어야 하는 시기에 또다시 기업은 자금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시기를 우리는 다윈의 바다라고 지칭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혹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내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자금의 구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마케팅하고 시장에 진입하지? 어떻게 판매하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품 자체로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의 준비 과정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실패 이슈에서 자금, 그리고 팀,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발생하는 이러한 자금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자금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의 소요 자금이 필요할까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단계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소요 자금이 발생할 것인가. 제품이 완성이 됐을 때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할 때는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소요 자금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고요. 그 관측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금들이 우리 회사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스타트업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남성 창업자의 자금 조달 방법과 여성 창업자의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사실은 남성과 여성 창업자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 각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좀 해보면 크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4가지의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혹은 엑셀러레이터 혹은 벤처 캐피탈 혹은 엔젤 투자자 및 엑셀러레이터 등등등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의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 및 지인, 그리고 개인 자금 등등등은 실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우리가 대표 혹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혹은 정부 부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금의 사용처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국가의 자금들을 가지고 꽤 많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와 신보 또한 정책 자금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자금의 요소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융자, 은행권에서 1, 2금융권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융자 자금도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성 창업자와 여성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금의 조달 포인트는 대부분 투자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자금도 있고 정부 중앙부처의 자금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인 자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개인 자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숙명적인 형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금의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스타트업이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걸 감안했을 때 개인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국가의 자금과 투자의 자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입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면 각각의 자금들을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시작이 되면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구간이 발생하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J-커브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다가 이제 성장하는 구조를 따라서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제품이 완성되는 단계까지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과 성장에서의 시작점에서 만나는 꼭지점을 우리는 비즈니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BP를 달성하게 되는 순간부터 수익이 더욱더 커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BP를 도달하는 이 순간까지의 구간에서 꽤 많은 자금의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P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떤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까? 투자 자금, 그죠? 그리고 은행권의 융자 자금들이 이 이후에 유입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그 수익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아직 수익이 더욱더 극대화되기 전 단계에서의 자금 유입은 개인 자금과
국가의 지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자금 조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정부 지원 사업들을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창업 지원 자금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스타트업에, 그리고 그 벤처 기업의 브릿지 자금이다라고 지칭을 할 정도로 스타트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잘 버텨내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이런 목적으로 꽤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자금 조달의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